안녕하세요. 명절 연휴 첫날입니다. 2월 11일 목요일 아침 나만남의 같이 읽기. 오늘도 아직도 가야 할 길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2부 사랑 중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스카펙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같이 읽어봤고요. 오늘부터는 그렇다면 스카펙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관심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챕터입니다. 이 챕터는 굉장히 길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들을 살펴봤으니 지금부터는 어떤 것이 사랑인지를 알아보자. 이상의 서론에서 사랑의 정의는 노력을 내포한다고 언급했다. 자신을 확장할 때, 한 발자국 더 내딛고 1m를 더 걸을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게으름이라는 타성이나 두려움의 저항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자신의 확장이나 게으름의 타성과 싸우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을 우리는 노력이라고 한다. 두려움에 맞서 나아가는 것을 용기라고 한다. 그렇게 보면 사랑은 일종의 노력이나 용기이다. 특히 사랑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 시도하는 노력과 용기이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지향하는 이외에 다른 목적에도 용기와 노력을 쏟아부을 수 있다. 그러므로 노력과 용기가 필요한 모든 일이 반드시 사랑은 아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 자신의 확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노력이 아니면 용기이기도 하다. 어떤 행동을 하면서 노력이나 용기가 가미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행동이 아니다. 여기에 예외란 없다.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인다. 즉 그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자기 성장에 관심을 두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어떤 이에게 관심을 가면 그 사람을 돌보게 된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현재 몰두하는 일을 제쳐두는 이것은 괄호로 묻기라는 훈육에 대해 설명할 때 언급한 것입니다. 라고 괄호로 설명하고 있네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현재 몰두하는 일을 제쳐두는 노력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의식을 바꿔야 한다. 관심은 의지의 행동으로서 정신의 타성에서 벗어나는 노력인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롤러 메이는 사랑과 의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현대의 모든 정신분석 방법을 다 이용해서 의지를 분석할 때 우리는 관심이나 의도라는 차원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한다. 다시 말해 의지를 발휘하기 위한 노력은 진정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이다. 의지를 발휘할 때 나타나는 긴장은 의식을 명료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며 즉 집중적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관심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중요한 방법은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막대한 시간을 듣는 데 보내면서도 사람들 대부분은 그 시간을 낭비한다. 왜냐하면 대체로 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산업심리학자가 지적하기를 학교는 아이들에게 미래에 자주 사용할 것은 가르치지 않고 별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가르치는데 시간을 허비한다고 했다. 기업의 임원이라면 읽는 데는 1시간, 대화에는 2시간, 듣는 것에는 8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책 읽는 법을 가르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말하는 법에는 그나마 약간의 시간이라도 안배하지만 대체로 듣는 법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졸업 후 할 일이 꼭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잘 듣는 방법은 반드시 훈련시켜야 한다. 듣기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교육하자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도록 하자는 것이다.
잘 듣는다는 것은 관심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고 반드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들을 줄을 모르는 것은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했거나 잘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 전 유명한 사람의 강연을 들었다. 그는 내가 오랫동안 흥미를 갖고 있던 심리학과 종교 관계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했다. 흥미를 가졌던 만큼 나는 그 과제에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강연이 시작되자마자 나는 강사가 위대한 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모든 사례를 열거해 가며 청중이 이해하기에는 난해한 추상적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열심인 모습을 접하면서 그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나도 강사의 열정에 부응해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여 강연을 들었고 1시간 반 동안 줄곧 얼굴에서는 땀이 흘러내렸다. 냉방이 충분히 되어 있는 곳이었음에도 말이다. 강연이 끝나자 머리는 지끈지끈 아팠고 집중하느라고 애써서 목은 뻣뻣해졌으며 완전히 힘이 빠져서 녹초가 되었다. 이 위대한 강사가 그날 얘기한 것 중 내가 이해한 것은 겨우 50%가 될까 말까 한 정도였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훌륭한 많은 식견을 얻었다는 것이다. 강연장에는 교양을 쌓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강연 후 조촐한 다과 시간에 청중석을 오가며 그들의 반응을 살폈다. 대체로 그들은 낙심했다. 익히 강사의 명성을 들어서 큰 기대를 했지만 강의를 이해하기 힘들었고 혼란스러웠다는 것이다. 강사는 청중이 원했던 만큼 유능하진 않았다. 어떤 부인은 머리를 끄덕이며 그는 정말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장담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이 위대한 강사에게서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의 말을 잘 듣기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딱 그 이유 때문이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 첫째는 그의 위대함을 알아보았고 그의 강연이 매우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며 둘째는 그가 들고 나온 주제가 내가 평소에 흥미있어 하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강연을 깊이 소화하고 흡수해서 나 자신의 이해력과 영적 성장을 증진시키고 싶었다. 내가 열심히 들은 것도 사랑의 행동이었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었다. 또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사랑했다. 그는 선생이었고 나는 학생이었으며 그는 주는 사람이고 나는 받는 사람이었으므로 내 사랑은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우리 관계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얻으리라는 기대감에서 행동한 것일 뿐 그에게 무언가를 주겠다는 동기는 없었다. 어쨌든 그는 청중 가운데 나의 집중력, 나의 관심, 내 사랑의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으로 자신의 열광에 충분히 보상받았을 것이다. 앞으로 반복해서 보게 되겠지만 사랑이란 예외 없이 양방통행이며 받는 사람이 줄 수도 있고 주는 사람 역시 받을 수 있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현상이다. 앞에 이는 받는 자로서 경청하는 역할이지만 아주 흔한 경우인 주는 자로서 경청해야 하는 상황도 살펴보자. 예를 들면 아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6살 된 1학년 아이를 생각해보자. 아이는 거의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이다. 부모가 어떻게 이 끊임없는 조잘거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제일 쉬운 방법은 그것을 금지하는 일이다. 믿지 못하겠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가정도 있다. 그런 가정에서는 아이란 보이기만 해야지 짓거려서는 안 된다는 격언이 하루 24시간 적용된다. 이런 아이는 보이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방구석에서 소리 없이 어른을 쳐다보는 그늘에 가려진 벙어리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제잘거리는 것을 방관하면서 듣지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이와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아이는 말 그대로 허공에 대고 말하거나 독백을 한다. 이때 아이의 말소리는 단지 주위에서 들리는 소음 정도로서 귀에 거슬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세 번째 방법은 듣는 척하면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하거나 하던 생각을 그대로 하면서 아이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다. 즉, 그래 또는 그거 좋구나 라면서 독백에 보조를 맞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때 때때로 소리를 내주는 방식이다. 네 번째 방법은 선택적으로 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특별한 민첩성이 요구되는 행동 유형으로 부모가 듣는 체 하는 동안 아이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귀를 쫑긋 세워 들으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기를 바라는 방법이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선택하고 구분해내는 인간의 능력이 그다지 뛰어나지도 능률적이지도 않기에 상당한 양의 쭉정이를 얻고 많은 알곡을 잃는 경우가 허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마지막 방법은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다. 즉, 온 정신을 기울여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두어 모든 문장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지금 노트북 배터리가 지금 거의 없어서 잠깐 충전 연결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네, 전원 연결시켰고요. 갑자기 전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녹화한 게 다 날아갈 것 같은 불안감이 시작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러한 5가지 방법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그 중에서도 5번째 방법은 비교적 노력이 덜한 다른 것에 비해서 부모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한다. 부모에게 항상 5번째를 따르고 언제나 진심으로 아이의 말을 들어주라고 권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순진하다. 그렇지 않다. 첫째로 6살 난 아이는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항상 모든 것을 다 들어주려면 다른 일을 성취할 시간이 거의 없다. 둘째로 진심으로 듣는 데는 커다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부모가 너무 지쳐서 다른 일을 못할 수 있다. 끝으로 그것은 상상외로 지루하다. 사실 6살 아이의 조잘거리는 이야기는 대체로 지루하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것은 5가지 전부를 그때그때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들의 이야기가 다른 중요한 일에 몰두해야 하는 상황을 방해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버릇없이 굴거나 적대감이나 우월감을 과시하려고 할 때가 그렇다. 흔히 6살짜리 아이들은 조잘거리는데 재미를 느껴서 조잘거린다. 그럴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주목해서 도와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혼자 중얼거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부모와 서로 대화하기를 바랄 때도 있다. 그런데 요구를 들어주는 척만 해도 충족될 때가 있다. 이런 때에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친밀감이다. 그래서 들어주는 척이 그들이 원하는 함께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기도 하다. 더욱이 때로는 아이들 스스로도 대화에 들락날락하기를 좋아한다. 또한 그들도 단지 선택적으로 대화하고 있으므로 부모가 선택적으로 듣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이것을 게임의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전체 이야기 중에서 6살 아이가 정말 제대로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부모 노릇을 하려면 아주 복잡한 과제가 너무 많다. 그중 하나가 아이의 변화무쌍한 요구에 적당한 태도로 반응하면서 완벽에 가깝게 듣고 안 듣고를 조정하는 능력을 지니는 것이다. 이것은 조화롭게 해내기가 무척 힘들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부모가 진심으로 듣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쏟을 의사가 없거나 혹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가 그럴 것이다. 어떤 부모는 듣는 척하고 있거나 기껏해야 선택적으로 들으면서도 진심으로 듣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기만으로 스스로 게으름을 감추기 위해 짜놓은 속임수다. 정말 잘 들으려면 아무리 짧을지라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그것은 완전한 집중을 요구한다.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일을 할 수는 없다. 만약 부모가 진심으로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아야 한다. 진심으로 들으려면 그 시간을 오로지 아이에게만 바쳐야 한다. 즉 그 시간은 아이의 시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걱정거리와 전념하고 있는 일을 포함해 기꺼이 모든 것을 제쳐놓을 마음이 없다면 진심으로 들을 마음이 없는 것이다. 둘째로 6살짜리의 말에 완전히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어떤 위대한 강사의 강의를 듣는 데 필요한 노력보다 훨씬 더 크다. 아이의 말은 들쭉날쭉해서 때로 서둘러 이야기하고 중간을 끊어버리는가 하면 또 반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중하기 어렵다. 또한 위대한 강사의 주제는 청중이 특별히 흥미있어 하는 것인 반면 아이들은 대체로 어른에게 별 흥미없는 것들을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6살짜리의 이야기는 너무 재미없어서 집중해 듣기가 몇 배나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 연령의 아이 말을 참으로 들어주려면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에게 그럴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사랑이 없다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없을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내일 또 이어서 179페이지 마지막 문장부터 마지막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됐는데 건강하고 아주 안전하게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마음을 만져주는 남자 마만남의 같이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